그 토요 포럼에서 제일 연장자시죠. 아, 예, 뵌 것 같습니다. 그분이 ROTC 5기니까 예, 11년. 저 거의 이제 8순위 되신 분이거든요. 예, 근데 토요 포럼에 계속 참석을 하셨던 분이에요. 예. 근데 그분이 지금 뭐 위독하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예, 예, 예. 이제 폐렴인가요? 폐렴? 예, 예. 그래서 폐렴인데, 지금 근데 그게 어떻게 폐가 섬유화 될 정도까지면 이게 증상이 평소에 좀 나타나지 않나요? 지금 폐가 기능을 해가지 못해가지고, 인공호흡기를 지금 뭐 중환자실에서 한 보름 정도 계신다 그러는데, 아이고, 상태가 아주 위중한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어디서 보셨어요? 올라온 내용 못 본 것 같은데. 저는 그 대학 선배잖아요. 아, 따로 들으셨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경정 대표 평창에 무슨 아이슬란드인가 박정희 대표가 하는 그 캠프 있잖아요. 캠핑장. 네네, 거기에 네, 그때 갔을 때 성영길 그 선배님이 그 형수님하고 같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그때 인사를 드려서 이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제 우연히 이제 다른 일로 통화하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 지금 입원하셔가지고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 그래서 지금 예, 인공호흡기를 이거 하지 않으면은 아마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에 들어가서 인공호흡기로 지금 뭐 연명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상태로 이제 들었는데, 예, 하여튼 뭐 퇴원을 하시고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이 뭐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예, 참. 굉장히 건강하셨던 분인데 산에도 뭐 지금 팔순 되신 분이 후배들하고 산에 같이 다니셨거든요. 예.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는 설악산 대청봉도 막 다녀오시고 이랬던 분인데, 예. 근데 그 폐가 어떻게 그 평상시에 건강 관리를 하실 텐데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폐가 섬유화가 돼 있다 그러면 그 전에 뭐 가래가 끓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증상이 근데 급성으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나요? 증상 없이. 그게 참 이상하네.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 네, 특히 폐가 그렇게 많이 망가졌잖아요. 네. 코로나도 그랬고, 뭐 폐는 원래 뭐 정상 자체가 절반 가까이 망가지도록 원래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 많고요. 그래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예. 그리고 급속하게 한번 나빠지기 시작하면 확 나빠질 수 있고. 예. 근데 뭐 뭐 연세도 엑스레이를 뭐 건강이 나빠지면 결국은 마지막은 폐렴이니까요. 예, 예. 예, 그게 회복이 안 되니까. 음. 하여튼 뭐 노인성 질환으로도 저도 알고 있는데 평소에 그 건강 관리하다가 엑스레이 찍으면 그거 나타나지는 않나요? 만약에 그냥 일반적으로 가슴 사진을 찍으면 폐가 섬유화가 돼 있으면 우리 이제 결핵이나 이런 것처럼 하얗게 나타나니까 알죠. 그런데 이제 예. 급속하게 확 나빠지는 수가 많으니까. 그렇구나. 예. 급속하게. 참. 아이고, 참. 저기 언제 들어오실지 모르는데 장 소장님 먼저 살살 이렇게 시작해 주시겠어요? 저부터 살살 할까요? 예, 예. 편안한 살살, 마음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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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살살 해보겠습니다. 우리 예, 이장님도 오늘 못 들어오시네. 네, 이장님 못 들으신다고. 예. 예, 그래. 올려놓으십시오. 예, 잠시만요. 전차하면. 공유. 잠시만요. 슬라이드 올라왔죠? 네, 예, 네네. 이건 지난번에 목요일 날 일산에 가서 산책하다가 끝에 이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호수가 이렇게 이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저도 이제 처음 걸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끝부분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그 이제 북쪽 쪽에 여기 저 전통 정원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주 조그맣게 저 정원을 꾸며놨는데 이름은 전통 정원이에요. 우리나라의 전통 정원을 이렇게 이제 작은 규모로 이렇게 이제 꾸며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침 그 수련이 이제 막 피어 있어가지고 하여튼 뭐 노란색 그다음에 뭐 몇 가지 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습이 있어가지고 사진 몇 장을 좀 찍어봤거든요. 요건 이제 여기 수련 잎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 잎이 있고 가운데 이렇게 하나가 딱 이렇게 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찍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이 이렇게 노란색 이렇게 같이 펴 있고 저기 보고 이렇게 두 개가 펴 있는 곳도 있었고 그 소나무 한 그루가 하여튼 요 연못 가운데 소나무 한 그루를 이렇게 식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날 참 고마운 게 제가 이 선배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2년 반 전에 이제 약속을 해가지고 코로나도 있었고 이분도 이제 그 폐 기능 때문에 평상시에 담배를 많이 피시고 약주를 많이 하신 분이라 응급실에 이제 한 2년 사이에 뭐 여러 번 들락날락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가서 좀 산책을 해야 되겠다. 이분은 이제 두 분은 친구인데 이렇게 제가 찾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이 이제 또 오셨어요. 저 정릉에서. 그래 그렇게 그 두 선배님 모시고서 이제 산책을 했는데 제가 이제 요 두 분 사진을 찍어주려고 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옆에 고등학생인가 봐요. 한 고2나 고3이 된 것 같은데 혼자 앉아 있다가 제가 이렇게 사진 찍는 거 보더니 그냥 주저함이 없이 그냥 저한테 금방 오더니 아저씨 제가 사진 찍어드릴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그런 학생들 좀 찾아보기 힘든데 하여튼 그 학생이 자진해가지고 세 사람 단체 사진을 이렇게 이제 한 뭐 네 다섯 장을 찍더라고요. 하여튼 웃지 않는다고 그러고 웃으시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는 이게 이제 웃는 그 사진을 참 찍었는데 그 여학생 그 참 인상이 아주 밝고 참 그렇게 적극적으로 뭐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해도 좀 싫어하고 이럴 텐데 뭐 금방 제가 사진 찍는 걸 보더니 사진 찍어드리겠습니다 해갖고 참 고마운 학생이었습니다. 예, 찍어봤고요. 요건 이제 어제 뭐 한 2년 6개월 만에 그 모임에서 이제 그 정기 산행을 이제 했었던 건데요. 여기 이제 한양도성 1구간이에요. 백악구간이라고 해가지고 창의문에서 시작해가지고 산성 따라서 쭉 가서 요쪽에 이제 그 와룡공원으로 내려오는 그래서 이제 한성대 전철 쪽으로 내려오는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뭐 생각보다는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몇 번 다녀왔던 그런 그 코스인데도 또 항상 새롭더라고요. 계단이 한 1000개가 넘게 계단이 있고 높이는 한 300m 정도 되는데 역시 그 산은 항상 참 겸허하게 타야 되겠다. 100m가 되든 200m가 되든 산은 산이기 때문에 항상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산행을 어저께 오래간만에 했었고요. 여기 이제 어저께 산행을 한 사람은 14사람, 그다음에 이제 식당으로 온 사람은 2사람에서 16명이 한 2년 반 만에 10년 되는 모임이거든요. 회사 그 두산 사료라고 해서 배합 사료를 팔던 그 두산 사료의 그 멤버들이에요. 영업, 생산, 현장, 사무직 하여튼 그쪽에 근무했다 그러면 뭐 다 직책 상관없이 그냥 다 만나는 그런 모임이거든요. 회원은 한 뭐 7, 80명 되는데 이렇게 2달에 한 번씩 산을 갔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다가 한 번 모이면은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상당히 좀 격이 없이 아주 많이 웃고 했던 모임입니다.
이거 이제 거기에 그 소나무가 아주 멋있는 소나무가 있어서 독사진을 한번 찍어봤어요. 요건 이제 그 와룡공원으로 내려가는 그 하산 코스입니다. 몇 번 그 저 길을 좀 잘못 들어가지고 길에서 이렇게 좀 우왕좌왕하면서 하여튼 이렇게 와룡공원으로 해서 한성대 쪽으로 이제 내려간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비건에 대해서 이제 그 동양 쪽에 어떤 그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이어서 그 서양 쪽에 그 계보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문화와 역사와 연관된 그 채식의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홍성환 강사가 그때 이제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인류의 식단은 어떠했던가, 채식의 역사를 알아보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동양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고, 오늘 이제 서양에 대한 또 기독교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또 쭉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고대 그리스와 채식주의에서 이 피타고라스가 A자승 플러스 B자승은 C자승이라는 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잖아요. 이제 그 피타고라스 시대에 윤회와 환생을 이유로 채식주의를 설파를 했다는 게 이제 역사적으로 문헌에 남아 있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피타고라스와 그와 제자들은 비인간 동물에 대한 잔인함을 피하는 것이 인간 사회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열쇠라고 생각을 한다. 그다음에 비인간 동물에 대한 폭력은 인간의 영혼을 잔인하게 만들고 이는 사회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하여튼 그 이후에 오랫동안 서구권에서는 이 피타고라스 이 채식주의는 피타고라스 식단이다라고 불리는 그런 그 시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비디우스가 이를 옹호를 했고, 철학자인 플라톤도 이거를 지속 실천을 했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대적으로 이제 그리스 신화 중에 황금 시대라는 게 이렇게 분류가 되는 모양입니다. 골든 에이지라고 해서. 그래서 그 5시대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이제 황금 시대라고 이제 일컬어지는데, 인간 문명이 이제 이상 파라다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채식주의자나 비색식주의자 모두 가졌던 신화를 기반으로 한 믿음, 근데 폭력이 없었던 순수함과 완벽함의 시기다. 그다음에 이게 노동과 사냥 없이도, 육식이 없이도 생존이 가능했던 시절로 상상할 수가 있었던 시대가 이제 황금 시대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차피 이제 신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의 전성기와 그다음에 글라디에이터 등 이게 전투 막 싸움 시키는 뭐 그거죠. 폭력과 재치를 즐기던 문화, 그다음에 채식주의의 이게 쇠퇴가 이저 고대 그리스에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서 초기 기독교 수도승과 수녀에 한해 채식의 문화가 이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어류를 먹는 이제 페스코 채식주의를 또 실천하는 그러한 또 계층도 생겨났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과 채식주의가 이제 기독교하고도 이제 연계된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초기 기독교도 부분 채식을 실시했고 주로 이제 수도성 위주로 채식 교리를 유지를 해왔고, 그다음에 이제 감리교 쪽이나 뭐 이런 임마누엘, 뭐 제7안식교, 구세군 이런 쪽에 이제 채식주의를 쭉 실천을 해왔다고 이렇게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과 씨가 든 나무, 과일나무를 준다. 너희는 이것을 양식으로 삼아라라고 해서 하여튼 그 채식의 어떤 그 문화를 얘기를 한 부분이고요. 창세기와 에덴 동산에서도 이게 다스린다의 개념, 그다음에 이제 톨스토이의 다스림의 개념은 돌보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통을 주는 현대의 그 공장식 축산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그런 어떤 이론적인 바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방정교회, 그다음에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등은 채식을 교리로 실천하는 종파,
뭐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르네상스 시대의 채식 문화의 부활 이렇게 돼서 이때부터 윤리를 이유로 채식주의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47년에 영국에 첫 채식협회가 출범을 했고 19세기와 20세기에 들어서 채식주의가 다시 부활을 했었다라고 하는 부분. 고대 채식주의는 비인간 동물에 대한 비폭력 개념에서 발생한 개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채식과 이제 채식에 얽힌 그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이기성 시집이라고 되어 있네요. 채식주의자의 식탁. 그래서 이제 그 문학하고 연계된 채식주의를 설명한 부분인데요. 채식주의는 책의 영향을 받고 책에 의해서 발전되는 경우가 많다. 캐럴 애담스의 얘기고요. 마르탱 파주라고 하는 그 문학 작가는 문학 작가 기질이나 직업 특성상 다른 이들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문학을 통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문학은 정치적이고 해방의 주체가 되기 때문, 뭐 아니 에로우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이제 그 문학가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에미졸라 같은 경우는 고통을 없애기 위한 전쟁을 선포해야 하며 우리가 동물을 위한 정의와 이들에 대한 연민을 호소할 때는 모두 같은 언어로 이야기한다. 카프카는 나는 이제 마음 편히 너희를 바라볼 수 있다. 내가 더는 너희를 먹지 않기 때문이다. 이 동물을 이제 육식을 안 하겠다는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자유롭다. 실제로 이제 떳떳하다. 이제 어떤 그 윤리적인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소로라고 하는 부분은 환경주의자죠. 서로 인간이 조금씩 완벽해지고 있으므로 언젠가 육식을 중단하는 것이 인간이 예정된 운명이라는 사실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다음에 이제 밀란 쿤데라라고 하는 문학가는 인간성을 제대로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대상, 즉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은 된다. 이는 깊이 내재돼 우리 눈에 띄지 않는 인간성을 떠보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이다. 사람이 동물을 대하는 태도는 가장 근본적인 결함이 생성되는 지점으로 이 사람의 다른 모든 결함도 여기서 비롯된다. 이런 어떤 그 의미 있는 얘기를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 무고하게 처형된 동물의 살아있는 무덤으로 살아가는 한 어찌 우리가 이 땅에서 이상적인 삶의 여건을 바랄 수가 있겠느냐. 버나드 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떤 이 아이작 싱어라고 하는 분은 도축장의 지속을 부추기는 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면 그 어떤 존엄성과 연민을 앞세우고 문화와 도덕을 논한다 해도 우습게 들릴 뿐이다. 살면서 내가 가장 잘한 일은 채식주의자가 된 것이다라고 하는 문학가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는 것들이 어떤 그 문학가들의 입을 통해서 채식주의가 상당히 좀 이렇게 찬미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철학과 또 채식주의를 푸는 부분도 쭉 이제 여러 유명한 이런 철학자들의 계보를 봤을 때 하여튼 누구라고 알 수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대표적인 철학가들도 채식주의자였다는 얘기고 볼테르는 도둑장과 주방에서 나오는 계속 유혈이 낭자한데도 우리는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다. 상당히 이게 좀 날카로운 시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하여튼 이 여성과 페미니즘과 비거니즘을 또 이렇게 또 설명을 또 한 건데요. 영국 채식주의 운동을 이끈 여성들,
초창기에 페미니스트가 채식을 신천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남성과 폭력으로부터 해방된 사회는 채식을 실천할 것으로 상상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메리 슐리의 채식주의와 프랑켄슈타인의 채식주의, 프랑켄슈타인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내 음식은 사람의 음식이 아닙니다. 나는 내 식욕을 위해 양과 어린 양을 죽이지 않습니다. 도토리와 열매로도 충분한 영양을 제공받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육식과 남성성에 대해서 육식의 성정치, 다방면으로 이걸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남성으로 인식되는 것과 육식이 동일시 되어 왔다. 강한 동물의 근육을 먹으면 강해진다는 미신. 남성은 강하고 강하기 위해서 육식이 필요하다는 어떤 그 합리화. 네, 고기는 여성, 노동자, 흑인 등의 차별 취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동일시 취급을 했다는 부분으로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성의 동물의 착취, 그다음에 이제 소이보이는 이게 대두죠, 그죠? 소이보이, 초식남 등 채소의 여성화와 수동화. 괜히 이제 뭐 채소를 먹으면 좀 여성스럽고 뭔가 좀 수동적인 의미를 이렇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캐롤 애담스라고 하는 사람은 여성에 대한 어떤 성폭력, 자연과 신체의 파편화를 요구하는 서구 문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을 해서 뭐 이런 식의 시각으로도 또 어떤 채식과 육식을 또 연장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또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동물의 존재는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지어진다. 도축, 언어, 은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얘기가 되고 있고요. 폭력을 감추고 소비가 가능하게 만든다. 육식의 언어는 오랫동안 여성 억압의 비유로 사용이 되어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이름짓기가 필요하다. 이게 아밤리의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여성을 폄하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육식하고 이렇게 좀 안 좋은 그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녹아져 들어가 있다. 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그러한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채식주의는 문명이 발전하면서 약자와 목소리 내지 못하는 자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고 인간 요구를 위해 비인간 동물이 살생과 착취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다시금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한, 여기 이제 균형이라는 그 단어가 상당히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균형을 찾는다는 것이 결국은 뭐 행복한 삶으로 가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 여러 부분에서 이제 그 균형을 밸런스를 찾기 위해서 이런 또 채식과 육식의 어떤 그 생각도 이렇게 사고의 확장이라든지 그런 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생각은 좀 해보고 육식은 하고 있더라도 그런 개념은 좀 이해를 하고 조금은 이제 절제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공유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마지막 이제 그 부분에서 채식주의의 지금 현재의 문제점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정책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실상에 대해서 이제 뭐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뭐 육식을 이제 즐기고 있고 그때 축산을 한 그런 그 전공자의 입장에서 봐서는 나름대로 뭐 이러한 거를 접하기 전에는 축산이 이렇게 환경을 파괴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어떤 윤리적인 그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좀 그 얘기도 할 수 있고 어떤 그 채식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 생태 환경 보호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를 할 수 있고 뭔가는 좀 조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제가 이제 강의를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공 원장님은 질문 없으세요? 저도 건강 때문에 어차피 이제 저 채식을 주로 위주로 하고,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이제 지금 하는 중인데, 아직까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나 여러 가지들을 조금 더 정립을 더 하고, 또 제 건강하고 연계해서 어떤 게 제일 맞는지 지금 찾아가는 중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네. 요즘 책도 좀 읽고, 계속 그렇게 운동, 그 다음에 식이요법까지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장소 과장님은 그 교육, 이 교육을 얼마나 받으셨어요? 이거 6주 받은 거죠, 6주 온라인으로. 예, 그러니까 6주간 받으시고 장 소장님의 변화는 어떤 행동의 변화는 어떤 게 있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시각이 좀 바뀐 거예요. 시각. 지금 예. 이제 그 지구의 온난화라든지 환경 피폐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좁은 시각으로 봤었는데, 실제로는 제가 알기 있기로는 우리가 뭐 페트병이 버려짐으로 인해서 그저 바다가 많이 오염되고 있다, 뭐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산화탄소가 나와서 온난화에 뭐 주범이 된다, 탄소 원료를 좀 줄여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만, 뭐 일반적인 생각, 극히 일반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주범은 환경 바다 오염의 생태의 그 주범은 이 그저 어류의 그저 대단히 그 어업군 있잖아요. 대규모한 어떻게 그저 다국적 기업의 그 어업의 무분별한 그 뭐 남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언론이라든지 일반인들한테는 거의 이제 그 언론 플레이를 못하게 이게 정치적으로 이게 다 뭐 연관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실상은 더 거의 큰 문제고, 그런 부분까지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점의 변화만 있었고, 제가 뭐 육식을 먹던 거를 뭐 100%에서 50%로 줄여, 이건 아니에요. 어차피 드시는 거에는 바뀐 게 없으세요? 그건 뭐 실생활에서 제가 바뀐 건 없고, 단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배달 음식들이 이제 오잖아요. 저는 배달 음식은 별로 싫어하는데, 애들이 가끔은 뭐 돈가스를 먹고 싶다고 그러고 이제 그 배달 음식을 먹기 좀 원하거든요. 그럼 그걸 반대를 못 하겠더라고. 근데 그 오면은 먹는 건 좋은데, 거기 나오는 저 패킹들이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이게 한 번 저 2인, 3인 그 배달 음식에서도 나오는 그 쓰레기가 환경 폐기물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저 아파트에서 그저 분리수거, 그나마 분리수거는 잘 되고 있거든요. 근데 분리수거를 하는 것을 가서 현장을 나가 보면은 몇 동 이렇게 모아서 하는 거기 그저 폐기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아놓는 거 보면은 그냥 뭐 아주 까무라칠 정도죠. 그냥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 500kg 1톤 백이라 큰 거라 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로 그냥 페트병이 그냥 새 덩어리가 막 나오고 막 이러니까, 야, 이거 엄청나게 우리가 이 저 PVC 이 패킹을 진짜 저 남용을 하고 있구나. 예,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래도 그걸 좀 줄이려는 노력을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뭐죠? 이 텀블러를 갖고 다니는 이유도 이제 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뭐 500cc 이런 그저 생수 찬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마트 이런 데도 사서 그냥 먹다가 그냥 버리고 이런단 말이죠.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지금은 그거 페트병 해가지고는 그냥 너무 쉽게 내가 먹으면 안 되겠다. 이게 찬물도 좀 싫어하지만은 가급적이면 따뜻한 물 여기다 담아갖고 다니면서, 이거 저 일회용 컵도 좀 쓰지 말고 이거 뭐 입 대고 먹더라도 먹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작은 실천을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죠. 네. 그게 이번 교육 받고 나서 텀블러로 바꾸신 거예요? 텀블러는 이거 이제 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저기 공공장소에서도 이 물 같은 거 안 줬잖아요. 그거는 이제 코로나 생기면서 2년 반 전부터 이제 텀블러 갖고 다니는 캠페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이건 한 예. 2년 반 정도 됐어요. 텀블러 갖고 다니는 거는. 네. 근데 PVC 그거 생수병을 보고도, 야, 저거 참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데, 저거 참 큰일이네. 우리 결국은 우리 인간들이 자기 발목을 다 찍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나부터 이거 문제가 있다.
나도 그 환경 파괴의 주범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근데 왜 돈 버는 사람하고 나라의 법은 안 바뀌는 건가요? 아, 왜, 그것도 왜 이제, 소비자는 죄의식을 느껴야 되고, 예, 네, 그리고 그걸로 돈 버는 사람들은 계속 벌고, 네, 예, 그리고 왜 법으로 그거를 또 저기 중지는 안 시키는 해결을 거예요? 해야 되는데, 근데 뭐 그게 또 뭐, 그게 부익부 빈익빈하고도 같은 얘기인지 모르지만, 결국 뭐 기업이나 대기업들은 뭐 환경을 파괴하더라도 자기 때에는 돈 벌고 뭐 이익 남기고 하는 게 지상 목표인 거고, 결국은 그 대기업을 하고 그런 식품을 하고 연관되는 그런 오너들이 그야말로 아니다, 이게 식품을 하더라도 이제는 환경 친화적인 그 PVC 페트병은 줄인다든지 재활용 뭐 바꾸는 그 기업들은 꽤 있거든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바뀌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게 많이 강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젊은 세대들, 네. MZ세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금 뭐 불매운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동참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 대부분 밑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그 돈 벌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인정해 줘야 된다, 일단. 이런 식의 그 문화가 굉장히 짙게 깔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비자들이 좀 하는 그거 가지고는 그 절대로 바뀌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소비자들이 본인의 그 작은 행동 바꾸는 걸로 뭐가 바뀔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하는 거 뭐냐면 그냥 그걸 통해서 위안만 얻고 있는 거지 실질은 방조하고 협조를 하고 있는 거다. 음. 어, 근본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해결을 해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좀 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그런 걸 이제 과거에는 막 반대 뭐 이런 것만 이야기했는데 요새는 그 또 스타트업들이나 이런 데서는 구체적인 대안들 예, 예. 비용도 낮추면서 사람들도 더 편하게 해주고 그런데 문제는 해결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음. 그래서 그 말도 이렇게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한 강사도 실제로는 뭐 우리 나이가 많지 않아요. 한 40대 중반이나,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환경 공부하고서 들어와서 이제 환경 단체의 일도 하고 막 이러는 분인데, 하여튼 나이 드신 분들은 제가 이제 이런 이제 만나서 좀 얘기를 좀 하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그 어떤 그 창조적인 비판이면 좋겠는데, 그냥 뭐 부정을 위한 부정을 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가 고기 안 먹었으면은 우리가 이 국력이 신장이 될 수가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그 얘기가 일리가 있네. 나도 좀 그거 좀 받아들이고 조금 나도 좀 생각을 좀 이렇게 좀 바꿔봐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아니고 아주 그냥 그 반대예요. 아주 100% 그냥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옛날에 못 살 때 이제 고기 먹어야 되고 우유로 뭐 저 애들 키워야 튼튼하게 키우고 뭐 그런 그 시기였잖아요. 70년, 80년. 예. 고기를 먹어야 결국은 뭐 선진 국민으로 가는 길이고 우유를 또 먹어야 실제로는 인간다운 어떤 그 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계란 먹어줘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러한 육식이나 이런 뭐 이 부분들이 어떤 이 균형을 이제 너무 이제 그쪽으로 좀 치우쳐 가고 있다는 거죠. 균형을 좀 갖고 가야 되는데, 뭐 우리 세대만 살다가 그냥 가면은 뭐 그런 얘기할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70년대를 딱 돌아보면 벌써 50년 전, 반세기 전 이야기인데. 그죠? 예, 예. 그, 다음 주에도 또 이제 그 마무리 부분 해주시면서, 예, 그러면서 그 네, 좀 더 이렇게 장 소장님의 생각과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의 변화, 그리고 이제 저희들한테 해주실 수 있는 질문, 네, 이런 거 조금 더 이렇게 챙겨주시면, 예, 예, 그러니까 발표 네, 끝나고 이렇게 약간의 토론을 좀 진행을 네, 조금 짧게, 네, 앞에 내용을 조금 줄이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토론 네, 부분을 좀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고 원장님
네. 준비하신 것 좀 예, 보여주십시오.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네네. 치과 시작하고 13년 만에 이제 처음 그 경험을 했는데요. 그 고용노동부에서 그 지도 점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이유 뭐 특별하게 무슨 그 민원이 있거나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고 여성 사업장이 위주이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또 뭐 그래서 이제 노무에 관련돼 있는 직원들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돼 있는 그 이렇게 지도 점검이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보통 직원들이 이렇게 챙겨서 이렇게 답하면 되는데 저도 그런 건 처음이라서 제가 건물을 빼고 그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렇게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는 걸 쭉 챙겼습니다. 챙겨서 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무사님을 직접 우리 세무사 쓰듯이 그렇게 월료를 주면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한 지도적인 결과는 아무 뭐 문제는 없이 잘 맞춰지기는 했는데 저도 그걸 받으면서 한 번 더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요. 뭐 직원들 그 뭐 휴가 특히 이제 여성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뭐 출산 휴가라든지 임산부 휴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정기적인 휴가라든지 그다음에 성희롱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모든 그런 어떤 복지 분야에 관련돼 있는 그런 분야들을 묻고 서류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사실은 2시간 반 하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 결국 조사 나온 거니까. 근데 이제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걸 하고 나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제가 뭐 하는 것도 했지만 우리 직원들도 비밀리 면담 뭐 이런 것까지 딱 해서 이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 감사하게도 우리 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뭐 단 한 건도 이제까지 하면서 지적이 없고 오히려 뭐 더 줬으면 더 줬지 적게 주지는 않거든요.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하여튼 중요하게 잘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그런 바람에 뭐 그냥 그랬고 토요일 날은 이제 근무하고 이제 농장에 가서 또 이렇게 웬만큼 또 마무리해 놓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일이니까 이제 교회 가서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우리 청년들 예배 드리고 뭐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지났고요.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것도 제가 책을 읽었던 거에 대해서 제가 뭔가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 부분들은 조금 제가 시간이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그냥 계속 제가 원래 진행하는 아이고 여기 화면이 진행하는 제가 사진 찍고 준비했던 거 이번 주에 있었던 거 조금 보여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좀 그렇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네. 네, 예, 입니다. 요거 우리 제가 키운 건데요. 요게 케일하고 뭐 그건데요. 요 보시면은 케일에 구멍이 굉장히 많이 났죠. 이건 유기농 케일이군요. 유기농 케일. 농약을 안 하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한 절반 이상이 저한테 주면 제가 이걸 먹을 수가 있고요. 요것보다 더 많이 갉아 먹으면 제가 못 먹는 거예요. 채소들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오면서 아내랑 하도 장미가 이뻐서 사진 한 장씩 찍고 이렇게 했고요. 요즘 특별히 또 작약이 굉장히 많이 지금 아주 잘 피어 있고요. 네, 연못에 수련인데 조금 지어가는데 참 이쁘게 요즘 피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언제 갔냐면 오전에 예배 드리고 1시간 정도 이제 그 사이에 점심 먹기 전에 운동하러 가서 이렇게 촬영한 거고요. 요 보이시나요? 남생이. 예, 청동오리하고 남생입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 위에는 여기 청동오리가 지금 알을 품고 있죠. 그리고 요놈들은 낮에 이제 햇빛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한해종
안에 교정이 있는데 연못이거든요. 음. 요거 보이시죠? 우리 너무 이쁘죠? 아, 청둥오리가 된 10마리 지금 새끼를 요번에 부활을 부화했어요. 했군요. 예, 부화해서 부화하고 다른 아까 앞에서 사진에 보면은 걔들이 지금 이제 부화하려고 지금 이제 빨 품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렇게 이쁘게 진짜 이거 한 3주 동안 한 20일 품으니까요. 3주 동안 매일 저녁마다 나가서 이놈이 깨어났나 안 깨어났나 그거 보느라고 아이고 참 오늘은 드디어 봤습니다. 얼마나 깨어났구나. 예, 이렇게 어미 따라다니면서 예. 이렇게 다니고 있고요. 수련이 참 이쁘게 지금 요즘 제일 수련이 이쁜 것 같습니다. 꽃도 이쁘고요. 참 어미를 따라다니는 이렇게 청둥오리가 너무 이쁘게 너무 평화로운. 예. 이거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이거 시금치입니다. 이제 봄에 심었던 시금치가 이제 다 수확이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해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수확을 해서 이렇게 이제 데쳐서 이제 이게 이제 제가 먹기는 양이 많거든요. 근데 요 봄에, 여름에, 가을에 그 제철에 거둔 채소들을 삶아서 요거는 이제 우리 유채거든. 유채인데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완전히 벌레 먹은 거 보이시죠? 그러네. 거의 이렇습니다. 뭐 거의 이렇게 아니면은 농약 안 하면은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 좀 넣어가지고 삶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냉동고에 넣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채가 생산되지 않는 가을 겨울에 제가 봄까지 먹으려고 이렇게 이제 준비한 소분. 네. 예, 그 소분해서 이렇게 넣어놓고요. 시금치 이렇게 해서 넣어놓고 그다음 유채 이렇게 해서 넣어놓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도 일주일 살았던 이야기 중에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 하면 저는 이렇게 제가 항상 하는 거, 전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치과를 하는 전문의로서의 그런 역할, 그 다음에 제가 돈을 잘 벌어서 사회에 이렇게 환원하는 사회인으로서의 그런 역할, 그리고 하나는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행복해야 그리고 가정을 천국을 이루는 게 내 소원이고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걸 위해서 이제 그렇게 세 등분으로 제가 보통 포스팅할 때 그런 생각으로 보통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는 제가 뭐 아내하고 같이 하는 건 운동밖에 없는데 주말에는 이렇게 와서 특별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예배 드리고 같이 운동하고 그다음 오후에 청년 예배 갔다가 와서 지금까지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생선 다듬고 이렇게 야채 데쳐서 안에 넣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 같이 해 먹고 뭐 저는 그게 기본적인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걸로 통해서 어떤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에 살아갈 때 힘든 거라는 이런 걸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 오늘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그게 어떤 면에서 또 주제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이쁜 오리 보셨잖아요. 그 오리가 며칠 안에 싹 없어질지는 몰라요. 지난번에는 5마리를 낳았는데 거기에 연못 아닌데 연못 주위에 고양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잡아온. 왜 그러냐면 이 학교 한해종에 있는 애들이 무슨 운동 그래서 고양이를 먹이를 주고 집을 지어주고 비 안 맞게 해주고 뭐 고양이 뭐 동물 복지라나 했다나 그래가지고 오만 동네에다가 전체를 다 운동을 해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걔네들이 무슨 다른 활동을 안 하고 새끼들을 어마어마하게 놓고요. 그리고 고양이가 많다 보니까
요 자연적으로 날아오는 놈인데 알을 낳아서 얘네들이 품으면 그 주위에 앉아 있다가 어느 정도 좀 크면은 그걸 다 잡아먹는 거예요. 고양이가. 아, 오늘은 얼마나 그 고양이가 지난번에 다 잡은 5마리 다 잡은 믿은지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갔는데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래 내가 돌멩이 하나 들고 던져서 좀 훔쳐보냈는데 고양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요즘 뭐 비둘기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먹이 주지 마라 그러는데 비둘기 먹이 주죠. 그 다음에 고양이, 들고양이 같은 것도 먹이 같은 거 사실은 주지 마라 그러는데도 온 아파트고 어디고 요즘은 뭐 다 해놓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런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또 보면 어디다가 붙여가지고 무슨 음식을 주면 안 된다고 붙여놓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또 주면 줘야 된다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어떤 개념들이 전혀 안 서 있는 것 같고 자연적인 환경에서 돌아가도록 자연 생태계가 움직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깨는 게 다 우리 인간이 아니냐. 오늘은 그 쟤네들 보면서 한편으로 오늘 10마리를 보면서 너무 이뻐서 제가 뭐 거의 지금 2달을 기다린 거예요. 앞 배가 나와서 며칠 있다가 다 잡아먹혔으니까 그 이후에도 들다 보니까 있어서 그걸 매일 저녁 가서 체크하고 해서 지금 제가 들다 봤는데 마침 나왔는데 이제는 안 가려고요. 며칠 동안은. 왜냐하면 어차피 그 사이에 거의 또 없어지네. 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물론 한 마리라도 없어지고 보면 제가 속이 상할 것 같아서 어떤 그런 부분에 관련돼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우리 인간이 어떤 짧은 지식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생태계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지난번에 저도 이제 그 동물보호단체에서 내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직접 봤는데, 뭐, 당연히 저도 안 하기는 안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소는, 예를 들어서 뭐는 안 되는데,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이 그걸 보호단체에서, 그런 운동을 하면서 농장 옆에서 불판 걸어놓고 돼지고기를 구워 먹는 거죠.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너무 일방적으로만 이렇게 막 하여튼 그렇게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노동감독관 왔다 갔다 그랬잖아요. 요즘 이제 교육이 남녀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여자하고 여자 문제도 많아요. 성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에 관련돼 있어서요. 성희롱이다. 성희롱은 내가 그걸 성희롱이라 해서 성희롱이 아니고요. 상대방의 마음이 나는 이거는 성희롱을 당했다면 100% 성희롱이에요. 그거는. 말이든 뭐든 기분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하루 전날까지 편하게 이렇게 정말로 장난치고 이렇게 지내고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직원들끼리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어깨를 툭 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쁘다든지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런 표현들을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고 사는데 그 사람이 상대방이 그거 자체를 성희롱이라고 하면 성희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자유할 수도 없고 모든 것들이 너무 이렇게 불평등한 부분들이 참 많다. 그런 것들도 조금 생각되는 이번 주말이었습니다. 네. 다음번도 열심히 살 건데 저는 하여튼 균형 있는 삶을 살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편입니다. 건강하게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돈 잘 벌어서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도와주는 일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먼저 내가 행복해야 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우리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는 일 그까지를 제 기본적인 삶의 목표를 잡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진재근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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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쩌다 늦으셨어요? 늦게라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10분가 너무 적은데요. 예? 오늘은 단촐하네. 적절하죠, 그죠? 이 아침에 보면은 이렇게
주로 세 분이 이렇게 대화하시는 것 같던데 저녁에도 그렇게 됐네요. 예. 그 다음 달 학예 캠프부터는 더 심해질지도 몰라요. 이제는 좀 저기 학예 캠프 때부터는 조금 운영 방식을 바꾸려고요. 예. 네. 그 좀 사업 중심으로 예. 그렇게 해보려고 각자 하시는 사업 중심으로 좀 가보려고요. 어떻게 한 주일 어떻게 보내셨어요? 좀 이제 그 오픈 모임들이 좀 생겨나니까 좀 더 바빠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제도 저기 오전에는 이제 토요 포럼에 들어갔고 오후에는 이제 저기 서구에서 사전 연명으로 이양서 등록을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이제 거기를 방문을 다녀오죠. 했어요. 이렇게 도서관으로 오십시오 했더니 도서관이 좀 이사를 갔더니 좀 멀어져 가지고 집으로 방문을 요청을 해서 이제 거기 가서 등록을 해주고 이제 도서관 가서 이제 5월 달부터 이제 그 행복한삶과 죽음 배움부터 당죽맞죽 사업이라고 하는데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 그 사업을 하는데 그 시작했으니까 이제 경비 쓴 것도 좀 정리하고 이제 그렇게 어제는 이제 보냈고요. 오늘은 저기 이제 강화도 교동도를 갔다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 페이스북에도 이제 강화도 다녀옵니다고 올려놨는데 거기를 오늘 이제 제가 공유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혹시 공유됐나요? 네. 네. 오늘 이제 갔던 것은 이제 제가 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이 아니고 저는 이제 한국외일당 교육문화연구원인데 거기에 이제 그 통일교육복지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마을 공동체를 좀 해보면 어떠겠나. 그래서 마을 공동체가 형성형이 있고 활동형이 있는데 이제 제가 하는 건 이제 활동형이고 이제 그걸 하도록 해서 이제 형성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동체 이름을 이제 너머너머라고 이 뜻을 제가 못 물어봤는데 근데 이제 그 하는 것은 이제 북북 만들기라 그래가지고 북은 앞에 북은 영어의 이제 북이고 뒤에 북은 남북 할 때 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통일교육복지센터가 그 탈북민들 그분들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강화 교동을 탐방을 가는데 이제 통일교육복지센터 회원이니까 저도 이제 거기 회원으로 들어가긴 했지만은 그 탈북민들이 한 80% 이상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참석한 사람은 이 어린아이들까지 해서 모두 이제 24명이 참석을 해서 다녀왔는데 이 이제 10시에 모여가지고 대형 버스를 타고 강화도로 가서 강화도에 맨 처음에 이제 도착한 데가 이제 성공의 성당이 있는 데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 도착한 장소가 강화 3.1 독립운동 기념비 있는 데인데 그 바로 옆에가 이런이 그 성공에 강화 성당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강화 성당이 설립이 된 게 190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따지자면 122년 경과한 거죠. 그래서 1900년에 지어진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옥성당으로 한옥으로 돼 있어요. 옥성당. 내부는 전통적인 조선 한옥 양식이고 내부는 유럽식 성당 양식인데 저희가 간 시간이 그 미사를 드리는 시간이어 가지고 안에는 못 들어갔어요. 근데 그 일제 강점기 때 전쟁 물자 공출을 당한 그런 적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건 대영국 소녀 기념비가 이제 이렇게 있었고요. 이건 이제 그 보호수가 있는데 큰 나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건 이제 100주년 기념탑 쪽이고, 이건 이제 천주성당 이제 정문 쪽이고, 이게 이제 큰 나무라고 이제 보호수가 됐고, 이렇게 이제 그 종을 문화재로 지정돼서 보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에 일제 강점기 시대 때 공출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세부치도 그렇고 세델도 그렇고 이런 데들 공출을 많이 당했었는데 이런 종이 이제 그 1945년 광복이 되고 나서 부평이 조병창이었잖아요. 부평에 중국에서 온 큰 종 3개가 그때 아직 그 무기를 만들기 전적이가지고 보관돼 있던 것을 지금은 인천 시립박물관으로 전부 옮겨서 그걸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 종을 보니까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중에 혹시 인천 그 시립박물관을 가신다면 볼 것이 3가지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그 종 3개와 그 다음에 그 노일 전쟁 때 이 러시아의 전함이 자폭을 했어요. 그 전함의 그 수기라고 그러죠. 그 기를 저기에 보관이 돼 있어요. 그 인천 시립박물관에. 그러니까 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포관 전함의 수기를 이 러시아에서 반환받고자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안 돌려줬는데 그것 때문에 푸틴이 한 6년 전인가 이 인천을 우리나라를 방문했었는데 그때 잠깐 또 인천에 와가지고 그 조문도 하고 하는 이제 그랬는데 그런 길을 보관한 것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일단 이제 그래서 이 종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성당에 이제 정물 찍었고, 근데 워낙 그 안에 경내로 들어가서는 너무 커가지고 전체를 못 찍어서 밖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또 그걸 놓쳤습니다. 이건 이 계단이 한 10여 계단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보존을 이제 잘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 밖에서 본 이제 계단입니다. 한옥식 성당. 그 다음에 바로 옆에가 용흥궁이 있더라고요. 이 용흥궁이 뭐냐면 철종이니까 강화도령이라고 불렸던 철종이 왕이 되기 전에 거처했던 곳이에요. 원래는 이제 초가였는데 철종이 왕 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과 같이 이제 그 기와로 이렇게 이제 바꿔서 지금 보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안에 가서 봤죠. 보고 이제 그 이어서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점심은 이제 어디서 먹었냐면 이 일억조 식당이라고 하는 데서 먹었어요. 근데 일억조 식당에
그 음식이 적국갈비에 그걸 적국갈비. 먹었어요. 근데 이제 적국갈비가 그 TV 프로그램이 알쓸신잡이라고 아시죠? 유시민 작가 나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신자. 예, 그 이제 적국갈비가 좀 그 향토 음식이랄까요? 근데 이게 이제 요걸 이제 찍은 건데 여기 이제 음식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소개가 있더라고요. 고려 무신 정권 시절에 이 뭐야 고려 그 몽고의 침입 때문에 강화로 이렇게 천도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왕이 강화에 그 사실 때 물자가 없으니까 이 왕에게 이제 그 진상하는 수라상을 이 적국갈비를 이렇게 해서 진상을 한 그런 얘기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런 이제 향토 음식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 데가 이제 그 을지 타이거 여단 충원비를 보러 갔어요. 근데 이 을지 타이거 여단은 어떤 그 정식 군대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군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인천 상륙작전 영화 보면 텔로 부대 같은 그런 형태죠. 근데 거기는 정식 군인이었는데 여기는 이 충원비 앞에 바다를 찍은 거고 이게 지금 뭐 충원비예요. 근데 여기에 예를 들면 15, 16, 뭐 17, 18 이런 아주 어린 애들이 이 바다에 아니다 여기는 이 바다에 여기서 환자 쪽 이렇게 하나만 가지면 물결에 따라서 이 바로 건너편이 황해도 연백평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소년들이 거기 가서 이 북한의 어떤 정보를 정탐해 가지고 돌아와서 우리나라 이제 저기에 전달해주고 하는 그런 이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 타이거 여단이라고 그렇게 했고 거기서 보니까 이게 이제 그 관리하는 군대 막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유격군 충원 전적비라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만든 사람들 그때 이제 죽었던 사람들 전사장 명단을 이렇게 다 올려놓고 또 만든 사람들도 올려놓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갔던 사람들이 약간 이제 그 통일교육복지센터라고 그랬는데 그 통일교육복지센터를 리드하는 사람이 이제 이분인데 이후에 이분이 이제 저하고 같이 하고 있는 한국예일단 교육문화연구원 원장이고 민들레 도서관 관장이고 한국 성결교회 목사님이고 또 한국 노이복지센터 센터장 하는 이런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의 부인이에요. 근데 이 부인이 10년 전에 탈북을 했어요. 탈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 목사님하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북에 사실 때 또 자녀가 지금 북에 이제 살고 있대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원래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자녀를 가졌는데 그 탈북한 분하고 결혼해서는 또 자녀를 안 갖더라고요. 왜 안 가졌는지 묻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분 그 전실은 또 암으로 이렇게 이제 소천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분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지금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이제 나오면서 이제 찍은 사진이고 이제 차에 또 앞에서 이제 이걸 찍은 게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여기 통일교육복지센터 이게 지금 그거죠. 통일교육복지센터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사진을 찍자고 그래서 또 이렇게 사진을 또 찍어서 했고,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부대를 관리하는 여기 이 총원 길을 관리하는 부대 앞에 철조망에서 이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이동한 게 이제 그 교동의 그 대룡시장이라는 데를 갔어요. 전통시장. 이제 대룡시장은 그 6.25 전쟁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그 이 황해도하고 이 교동은 그냥 뭐 안방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나니까 갑자기 남에서 북으로도 못 가고 북에서도 남으로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향민이 된 거예요. 아까 이분들은 이제 탈북민이라고 그랬죠. 북향민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실향민인데, 이분들이 고향 연백시장을 번떠서 만든 게 이제 이런 이제 그 대룡시장인 거죠. 대룡시장. 예. 근데 그 고향 저기를 이제 번따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 그런 저기가 아주 물씬 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은 또 많이 거기도 변경이 돼가지고 옛날 저기가 이제 많이 사라졌는데, 이제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수제항과 뭐 교동항과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또 커피콩 이발소 이런 식으로 이제 파는데, 여기도 이제 교동항과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또 보니까 여기에 이제 황세한 시계방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사진이 잘 안 나오는데 이 황세한 씨란 분을 거기 이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안에 딱 저기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이거 TV에 나온 거 가끔 보셨을 예, 거예요. 교동발관이라고. 예. 이런 식으로 그 또 그 다니면서 제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기도 했는데, 이 제비집이 교동이 이제 제비가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런 걸 이렇게 좀 오늘 거기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아까 그 입구에 있던 시장이고, 이건 이제 도로에 이제 대대시장이 이제 안 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연미정이라는 데를 갔어요. 근데 연미정은 월곶 돈대인데, 그 강화도에 그 돈대가 한 20여 군데 있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월곶 돈대를 간 것은, 이 월곶 돈대가 한 몇 달 전에 거기를 통해서 북으로 탈출한 사람이 있었죠. 북에서 온 사람이 북으로 탈출해서 나갔던 걸 신문에 이제 뉴스에 나고 했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게 됐는데, 근데 이제 월곶 돈대에 가려고 하다 보니까 황영택지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황영이라는 분이 장군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택지니까 집 그 장소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장무공 황영 장군 택지비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그런 이제 또 올라가니까 이제 월곶 돈대 소개하는데, 여기가 이게 이제 그 연미정이고, 연미정.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보수가 있고요. 근데 반대편에, 이쪽 반대편에 똑같이 보수가 있었어요. 근데 혹시 닝닝이라고 하는 태풍 때문에 이 보수가 무너졌어요. 근데 이걸 다시 이제 보호하니까 이렇게 지금 그 나무들이 새싹이 나가지고 살아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전경을 한번 이제 찍어 본 거고요. 이제 내려오니까 또 이 그 월곶진을 소개하는 또 이 대문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진을 내가 안 찍었구나. 북으로 이렇게 가는 데를 이 보수를 다 했어요. 그리고 철조망도 또 좀 높이고, 그래서 오늘 여기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모처럼 바람도 세고
하고 이렇게 좋은 구경하셨네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시고 장 소장님 소감이 어떠세요? 질문이나 아니면 의견 같은 거 이렇게 있으시면. 저는 뭐 강화도에 여러 번 갔었는데요. 교동 한 4, 5년 전에 그 교동 다리가 이제 한 5년, 7년 됐을 텐데 이제 전에는 그 교동 들어가려면 배로 들어가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기 이제 다리가 나아져가지고 자동차가 그냥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 아마 그 관광객 유입되는 코로나 전에 엄청나게 거기 아주 터지게 그 관광객들이 들어가는 데가 교동하고 그 대룡시장이잖아요. 네, 거기 이제 몇 번 갔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이 좀 그 이후에 이렇게 좀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사진으로 봐서는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오늘도 가보니까 이제 오늘이 또 일요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들 그냥 주차장이 꽉 차가지고 이제 저희가 타고 간 이제 대형 버스는 자리도 못 잡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빙빙 돌았구나. 이중 주차해가지고 기사가 있어가지고 차 빠진 다음 또 빼주고 이러면서 저기 하고요. 이게 네, 강화도가 우리나라에서 5번째로 큰 섬이고요. 이제 맞아요. 교동도는 한 13번째 정도 그렇게 큰 섬이죠. 네, 근데 강화도의 부속섬인데 그래도 꽤 큰 섬이죠. 거기를 네. 이제 그 교동대교로 해서 이제 물론 강화는 이제 또 이렇게 김포로 연육도 되고 또 교동도도 그렇게 연육하고 또 최근에는 성모도도 연육을 또 했지 않습니까? 승무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연육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보면은 그 뭐야 그 신안군에 보면은 뭐 안자도 뭐 이런 섬들을 연육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썸티아오라고 그러죠. 그런 이제 그 프로그램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관광을 유치하고 하는데 거기 투자한 것에 비해서는 금세 이렇게 해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섬 쪽에 좀 관심을 좀 갖게 좀 되는 그런 그래서 예, 안에도 이제 그 장봉도를 가면은 이제 그 장봉도를 그 어디야 잠긴 선착장인가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가거든요. 근데 이제 차를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카페리니까. 네, 그리고 그렇죠. 장봉도 가서 이제 걸어 다니는 것보다는 이제 차를 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예, 그리고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해리먼이라고 장애인들을 이렇게 입소시킨 그런 시설이 있어요. 근데 네, 이제 거기가 시설이 잘 됐대요. 그리고 이렇게 숙박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가 이제 친구들이라든지 또 전에 교회 이 권사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한 3분만 모시면 아내가 하고 해서 이렇게 4시 차 타고 이렇게 드라이브 가기 좋잖아요. 근데 거기다 또 배를 타고 바다를 또 이렇게 하니까 이 너무 좋죠. 기분이 아주 좋은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몇 차례 이렇게 이 4월달, 5월달 이렇게 다니는 걸 이렇게 봤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섬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제 소무이도라고 그건 이제 대무이도가 있고 소무이도가 있는데 이 뭐야 대무이도는 연육이 돼 있고 소무이도도 이렇게 다리가 또 연육이 돼 있어요. 근데 소무이도도 이렇게 다녀볼 만하다, 산책할 만하다. 그래서 그쪽도 한번 가보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섬 쪽에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공 원장님은 질문이나 의견 없으세요? 예, 저도 뭐 거기는 다 가봤었던 데들인데 한 가지 생각나는 거는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개인이 가는 거하고 또 이렇게 이제 단체로 해서 계획을 해서 가는 거하고 다른 게 좀 느껴지네요. 제가 볼 수 있었던 거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 보는 거하고는 또 어떤 면에서 그런 어떤 그 뭐라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잘 되면 지금 다녀오신 것처럼 그렇게 조금 더 계획성 있게 할 수 있겠다. 그게 또 전체들 같이 갈 때 계획성 있게 갈 때 장점이신 거는 그래요? 네, 그 말씀 들으니까 오늘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 관장님이 이제 그 가이드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강화도를 한 10여 차례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많이 다녀오신 분. 예, 또 인천에서 이제 통일 민주협의회 이제 그 공동대표도 하고 그러니까 통일 관련 또 통일 교육 강사를 하고 이런 이제 그런 분이니까 이 교동도에 가면은 그 철책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 앞에서 이제 교육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강화도를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는 동검도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동검도에 가면 극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15명 정도가 되면은 우리가 보고 싶은 영화를 선정을 해서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거든요. 근데 그게 한 2만 얼마 이렇게 좀 비싼 편이죠. 영화도 보고 점심도 먹고 또 차도 마시고. 이제 그런 이제 동검도도 저도 이제 가서 영화를 한 2번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다닐 수 있는 이 강화도에 볼거리가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하여튼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네, 포럼에 또 강화도도 얘기 다시 아, 다음에 많이 자문해 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이 뭐야 옥토키 우주센터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이렇게 그 오늘도 이제 어린애들이 한 5명 정도가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모임이 80명 넘은 분이 한 분 계시고 남자가 3사람 있는데 아니다 4사람 이제 관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또 다른 봉사자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탈북민 한 사람이 있어 남자 4사람이고 네. 어린애가 또 5이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 한 90% 이상이 탈북민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은 사고가 다른 이제 그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어떤 사고와 이제 거기서 탈북해서 이제 이북과 또는 중국에 대한 그런 데서 이제 살다가 이렇게 넘어온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사고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그런 이 경험을 한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요즘 그 페이스북 통해서 뭐 저는 주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페이스북 안에서도 보다 보면 좀 그 웰다잉 네. 이쪽 관련해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꽤 보이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낮에도 대화가 그런 분이 조금 계셔가지고 한번 여쭤봤는데, 예, 혹시 신원섭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신원섭.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아, 그러세요? 원래 우리 그 소셜 서포터즈 코리아, 거기 그, 예. 좀 초기 멤버에 가까운 분이에요. 예. 예, 근데, 이 글이 처음이 아니라 요즘 계속 글이 일어서요. 네. 이분이. 그래서 이제 제가 밑에다가 진재근 선생님하고 알고 지내시냐고 태깅을 했었거든요. 아마 알림이 갔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 이야기 좀 역설적인 면도 있지만, 웰다잉이 또 웰빙하고 굉장히 네. 가까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 이야기가 좀 더 본격적으로 좀 많이 됐으면, 예, 그리고,
진재근 선생님한테도 조금 이제 이쪽 이야기를 좀 더 많이 이렇게 들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아유, 좋은 기회를 또 만들어서 고맙습니다. 아니요. 그냥 이건 생각이 났던 거고요. 세 분 혹시 CSR, CSV, ESG 세 가지에 대한 구분 이게 명확하게 잘 되세요? 아니요. 어, 아니면 대충 방향이 어느 쪽 이야기인 것 같기는 같은 거 짐작은 한다 이 정도신가요? 아니면은 아예 낯서신가요? 들어보기는 했는데 뭐 예, 정확히 구분은 뭐 잘 못하고 들어는 다 본 단어들이네요. 예. 보통 그 제일 흔한 거는 뭐냐면 우리는 그 기업 열심히 운영 잘했으니까 그렇게 해갖고 번 돈에서 저기 사회에다가 봉사활동이나 뭐 이런 기여한다. 직원들 데리고 나가서 뭐 지역 위에서 뭐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돕기도 한다. 이 정도 선 하는 거는 사실 이거 이전에 있었던 개념이에요. 그냥 기업이 그냥 약간 지역사회나 주변에 이렇게 연결되는 약간의 활동을 하는 정도, 사회 기여 활동, 약간 그 정도 수준이고, 거기에서 이제 더 나가서 좀 정리가 된 게 CSR이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예, CSR은 이제 기업 안에, 이 하는 쪽에서 지금 하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항상 뭘 신경을 쓰냐면, 사회에 우리가 어떤 책임이 있는가.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공공 쪽 포함하고 그 다음에 NGO나 이런 데를 같이 포함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게 확산이 많이 돼서 그냥 이익 집단하고에서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CSR은 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사회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있어 그걸 인식하고 그것에 맞춰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가는 걸 CSR이라고 하는 거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거의 이제 약자고요. CSV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그냥 우리 제품은 제품대로 그냥 판매해갖고 돈은 돈대로 벌고 뭐 그 과정에서 사회 좀 신경 쓰고 이게 아니라 아예 우리 사업 방향 자체가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면서 수익을 얻는다. 사회적 가치를 만들면서 거기서 수익을 얻는다 하는 거를 CSV라 그래가지고 CSR 다음에 이제 좀 더 그 진보된 개념으로 나온 거였거든요. 예. 근데 어느 정도 CSR과 CSV는 자발적인 그런 면에서 끝나는 면이 좀 있었어요. 우리가 기업 방향 그렇게 가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약간 이런 선이었는데, ESG는 지금 약자 그 단어 세 개 보이시죠? 네. environment, social, 그 다음에 governance 이래가지고, 환경과 사회와 그 다음에 지배 구조, 요 세 가지를 아예 기업의 그 돈으로만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넘어서 가지고 돈만 가지고 평가해서 재정 건전성이나 이런 거 건실한데 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근데 한순간에 확 넘어가는 데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옛날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사회하고 소비자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리고 국가 간에도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지표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만든 지표예요. 투자하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그 대형 투자자들이나 이런 데서부터 어떻게 했냐면 환경을 고려하고 사회를 고려하고 그 다음에 내부 지배 구조에서 어떤 소수의 독단적인 의견 가지고 이 기업이 쭉 사업을 진행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그런 지배 구조 요런 것들이 안정적이고 오래가고 그 다음에 요즘 시대에 잘 먹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를 앞으로 이런 것 위주로 하겠다. 이렇게 아예 그냥 거의 표준처럼 만들어버린 게 ESG 쪽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쪽 관련해서 이제 튕겨져 나가셨네. 뭐 잘못 누르셨다.
진재근 들어오시네. 죄송합니다. 바로 튕겨 나가가지고 예, 이거 마우스가 커서가 엉뚱한 자리가 있는 걸 모르고 그냥 클릭을 해가지고 예, 바로 튕겼네요. 예. 아. 그래서 이제 이쪽이 굉장히 생각보다 오늘 다루셨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이야기들이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장 소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그런 이제 우리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런 아까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개입이 돼 있는 거고 이런 쪽에 예, 그 다음에 공 원장님 평소에 사업하시면서 신경 많이 쓰시는 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지난주에 감사 받으셨다고 하는 거 예, 여기 보면은 성별 및 다양성에 대한 부분, 인권이나 노동 기준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ESG가 우리 옆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멀리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지금 아주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시는 사업이나 이런 거에 정부 정책에서 채택을 아주 많이 했어요. 지금 그리고 지원 정책이나 이런 거에도 많이 기준이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걸 하시는 분들이 책을 봐도 아니면은 컨퍼런스나 이런 데서 아니면 이런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봐도 다들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인바이러먼트 쪽은 측정하기 쉽고 얼른 생각하기가 좋다. 환경 관련된 거는. 근데 소셜 쪽하고 그쪽에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들 내가 하는 사업하고 연관된 사회적인 구성원들하고 내가 하는 사업의 의사결정하고 이거를 연결하는 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게 대부분의 의견이었거든요. 예, 그렇게 됐는데 그거 들으면서 저는 오히려 조금 의아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오히려 제 경우에는 환경 쪽에 대한 정보는 제가 다루는 게 조금 약했고 근데 사회 구성원들하고 사업하고를 연결하는 부분은 이미 좋은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소셜 미디어라든가 우리가 쓸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왜 그쪽은 돌아보지 않는 거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든 거예요. 사실 그런 쪽을 강조해서 소셜 서포터즈 코리아가 많이 활동을 해왔고 예, 그리고 강진영 씨랑 썼던 SNS 마케팅이라는 책자 있잖아요. 파란 책. 네. 그 책도 상당 부분이 그렇게 이해관계자들을 어떻게 끌어들여서 기업을 경영할 거냐 하는 부분 거기에 포커스가 많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현장에서는 호불호가 많이 갈렸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단기 실적을 높이려고 하던 분들은 책 너무 어려워요. 왜 이렇게 썼어요? 약간 이런 쪽이고 왜 중요하지도 않은 관계나 이런 쪽 말고 노출에 대한 이야기를 더 써주지 요런 게 많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이걸 이제 채용을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조금 이제 갈등이 저희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동안. 예, 그랬는데 이번에 가서 확실하게 느낀 게 지금 전체 방향이 굉장히 이쪽으로 크게 많이 가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쪽이 오히려 대세고 역시나 사람이 소중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 이해관계자하고 함께 가는 부분에 대한 거를 제대로 풀어내야 되는구나. 그리고 정부 쪽에서도 지원 정책에 ESG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새로 창업하는 친구들의 어떤 설명을 들어야 하는 자리라든가 스타트업들, 청년 창업, 사회적 기업 이런 데 하면서 ESG 항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깥에서 추세가 이렇구나 싶어가지고 이번 하계 캠프 때는 그동안 이제 잔잔하게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그것대로 이제 계시던 분들하고 편안하게 가는 부분은 편안하게 가고 그 대신 전체적인 이제 골격 부분을 이번 하계 캠프의 골격은 각자 하시는 사업이 있잖아요. 예, 공 원장님처럼 이렇게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케이스도 있지만 또 장 소장님하고 진재근 선생님도 나름 하시는 사업들이 딱딱 분야를 다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것의 핵심이 어디서 접근하면 명확해지냐 하면 공개돼 있는 그 온라인에서 이해관계자가 모이는 그룹을 운영하느냐 아니면 내 혼자 의견으로 운영하느냐 요 차이거든요. 예, 그래서 공 원장님은 저기 치아로 전하는 사랑이라는 그룹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시고, 예, 그래서 장 소장님은 그렇게 그 평생 현역 관련된 그룹을 운영하면서 다른 분들 의견을 듣는 그런 그룹이 있으신가요? 따로 뭐 그런 쪽으로는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건 없습니다. 아, 없으세요? 네. 생각이 혹시 좀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이 있으시면 그러면 그 이번 학예 캠프에서는 그런 그룹을 지금 보면 50 플러스 캠퍼스 그 그룹 네.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네. 관리자로 돼 있으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거기를 활성화하면서 하시는 그 평생 현역에 대한 부분을 저기 하셔도 좋고, 네. 아니면은 별도로 평생 현역 관련된 평생 현역 연구소 등 이렇게 그룹을 하나 만드신 다음에 그걸 3달 동안 이렇게 궤도에다 올리는 작업을 함께 하시는 것도 좋고, 어느 쪽이든 도와드릴 생각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진재근 선생님은 어떠세요? 그 웰다잉 관련된 그룹 운영하시는 게 있나요? 네, 지금 페이스북에 그 한국 웰다잉 교육문화연구 그룹이 있습니다. 아, 그룹으로 운영하고 계세요? 예, 예. 예. 그런데 멤버들이 이 활용도는 별로예요. 그렇죠. 예. 예. 대부분 다른 데도 그래요. 제가 이번에 그 ESG 관련된 책도 내고 전문가인 그분 이제 포럼에 또 가서 참여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조금 놀란 거는 이분이 5,000명 넘는 그룹을 개설해가지고 안에서 하고 있는데 함께 하는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혼자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혼자서 얘기하는구나. 그분조차도 혼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정보를 퍼다가 거기에다가 공유하고 이거 하는 거가 활동의 대부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해관계자들하고 거기에다 모셔가지고 함께 대화를 끌고 가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두려워하고 계시는 느낌이 거의 그 정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그 학예 캠프 때 이 부분을 잘 풀어갈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함께 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거, 그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조금 더 이야기를 제가 자세히 드리고, 네. 그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뭐 의견이 있으시면. 그 ESG 지난번에 우리 아침에 말씀해 주실 때 네네. ESG 경영과 자본주의 혁신 책 한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거를 제가 거기서 조금 앞쪽에 조금 보고 있는 중인데 네네. 어떻게 이거를 그냥 책을 읽으면 어느 정도까지 좀 개념들이 바로 파악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책 가지고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네. 그 책들을 온라인 안에 있는 문헌들도 최대한 많이 지금 모으고 책들도 지금 보고 있는데, 좀 전에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쉬운 환경적으로 많이들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E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사회가 요구하는 거는 S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요쪽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지배구조를 내가 혼자 독점해서 나 혼자 알아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경영자가 태반인 거예요. 그래서 그쪽은 일부러 막 피하고, 그 다음에 소셜 쪽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최소한의 요건, 법적인 요건이 있으면 그것만 이렇게 지켜보지 우리 지역 사람들하고 나 어울리고 싶지 않다. 그 다음에 우리 공급자들하고 왜 내가 회사 운영하는데 상의를 해야 되냐. 이런 식의 사고를 갖고 이쪽 SG 쪽을 피하는 경향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강해요. 그리고 자료도 거의 없어요. 그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방법론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09년부터 계속 내놓은 책들이거든요. 우리 소셜 서포터즈 코리아 멤버분들하고 그 책이 2009년 블로그로 살아남다, 비즈니스 2.0과 블로그, 그 다음에 스마트 소셜 비즈니스, 이런 책들, 그리고 최근에 냈던 SNS 마케팅, 이 책이 전부 그쪽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이번 학예 캠프 교재 있잖아요. 주 교재, 학예 캠프 주 교재를 SNS 마케팅 그 책자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서 제가 그거는 주 교재로 해가지고 조금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좀 균형이 나올 것 같아요. 환경이나 나머지 법적 요건, 측정, 요런 거 관련된 지표들, 이런 것들은 책자를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희 쪽에서 그런 쪽은 약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기존 자료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쪽에서는 쉽게 풀어가는 방법, 비용을 안 들이고, 그 다음에 이쪽을 눈에 보이게 풀어가는 방법, 그쪽 가지고 주로 진행을 하려고요. 혹시 장 소장님, 네, 제가 지금 인천의 화도진 도서관에서 네, 쓰레기 박사라고 하는 홍수열 씨라고 있어요. 네, 그분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분 자료를 PDF로 받았거든요. 네, 네. 자료를 2시간씩 하는데, 혹시 필요하면 그거 드릴까요? 한번 잠깐 보실래요? 아, 네. 시군요. 네, 네. 한번 그래요? 보내주세요. 제가 뭐 예, 그런 문제 그러면 관심이 있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두 네. 번 들었는데 앞으로 2번 더 할 것 같은데 일단 들은 거 먼저 보내드릴게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한번 보셔요. 네. 오늘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진재근님은 말씀 다 하신 거예요? 다 했습니다. 아, 예. 장 소장님은요? 질문이 좀 있어요. 네네. 아까 지도 점검 나온 거는 대상을 정부에서 이렇게 정기적인 지도 점검이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을 선정할 때 무작위로 하는 건가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자기들도 특별히 어떤 규칙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도 지금 13년 됐고, 그냥 그런 게 처음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지도 점검.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나왔나요? 네. 그치, 그러네요. 만약에 아드님도 지금 치과를 어차피 시작했고 규모가 있어서 네. 이 노무 쪽에 신경을 안 쓰면 앞으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세무사를 쓰듯이 노무사를 써서 그런 노무 관리를 철저하게 휴가부터 시작해 모든 거를 다 해야 되지, 아니면은 이거는 세무만큼이나 사실은 힘든 일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준비를 잘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되겠군요. 장 소장님 되셨어요? 진재근 선생님, 아까 제가 들어오시기 전에 성영길 선생님 아시죠? 서울시장이요? 아니, 성용길 선배님. 아, 성용길. 예. 네네네. 예. 그분 소식 못 들으셨죠? 예. 지금 위중한 상태예요. 아, 그러세요? 저도 오늘 알았는데 폐 있지 않습니까? 폐. 예. 폐 쪽의 질환으로 지금 응급실에서 한 15일 정도 산소호흡기 쓰고 연명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어제도 안 들어오신 게 맞구만. 그러니까 3, 4주 지금 안 보이셔가지고 예. 결석 안 하시는 분이잖아요, 원래. 예. 근데 어디 여행이나 개인적인 용무가 있으신가 보다, 그렇게만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주 위급한 상태인가 보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공 원장님은 더 이야기 나누실 거 없으세요? 예, 없습니다. 예. 그럼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